오늘 주제는 약간 도메스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국내 도메스틱에 대한 인식이 사실 저희 어릴 때도 좀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약간 국내 도메스틱이 좀 유치하다라는 식으로 바라보는 그렇죠. 시선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한 시대가 지나가고 지금 밑에 세대들 동생들도 약간 국내 도메스틱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대중적으로는 많이 올라왔고 성장했는 것 같은데 나 옷 좀 좋아해, 옷에 관심 많아라고 좀 매니악한 성향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죠. 뭐 짭을 약간 좀 마치 만들었다는 식으로 무슨 맛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그런 거에서 좀 지배적으로 말들이 많던데. 근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에 동의는 해요. 물론 잘하는 도메스틱도 국내에 많았죠. 그렇죠. 그분들이 아직까지 뭐 유지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는 몰라도 분명 잘하는 도메스틱도 있었지만은 보통 국내 도메스틱이라고 하면은 그 시대에서 이제 유행하는 네. 무슨 맛을 진짜 오늘 이제 형님이 생각하는 국내 도메스틱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과연 우리나라 도메스틱은 짭인가? 네. 그리고 그 짭은 어디까지가 짭인가라고 저는 그 주제를 좀 얘기하고 싶거든요. 저는 몇몇 브랜드를 제외하고 저희 멋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음, 내가 저 옷 사고 싶어라고 네, 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저는 뭐 딱히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혹은 좋아했던 브랜드들은 네, 다 일정한 그 본인들만의 가치관이라든지 아이덴티티가 뚜렷하게 있는 옷들을 좋아했거든요. 로고가 없어도 와 이거는 이 브랜드일 거야 해서 택 가보면 맞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걸 해왔던 브랜드들을 좋아하는데 국내 도메스틱의 대다수 브랜드들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일본 도메스틱이 있고 미국 도메스틱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슈프림도 뭐 미국에서 도메스틱이겠죠. 맞아. 근데 왜 이제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대주의 성향이 좀 짙을 수 있거든요. 이 문제를 가면 그렇죠.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게 좋을 거야 할 수 있는데 맞-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알고 싶은 게 텐더로인 음, 생각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그렇죠. 웨어하우스, 뭐 그렇죠. 베이프 이런 거 있을 건데 다 좀 다르잖아요. 네. 근데 제가 바라본 국내 도메스틱 브랜드는 일단 대중성을 너무 많이 겨냥합니다. 저는 그 디트로이트 자켓을 국내에서 작년이랑 올해 이렇게까지 많이 만든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모든 네 브랜드에서 예전에 코팅진 유행할 때 또 코팅진만 맞아요. 주구장창 나왔었거든요. 또 지금 디트로이트랑 또 그런 어떤 약간 세인트 미카엘에서 유행할 법한 기법들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유행하다 보니까 주구장창 나오잖아요. 물론 시대를 따라가는 거는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고 그게 또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면은 좋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파프랑 바조우를 예를 들고 싶은데 또 글로벌 돼 있는 브랜드긴 한데 그분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분들 떠오르는 분명한 그들만의 색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디트로이트가 유행한다 해서 디트로이트 만든 사람도 아니고 혹여나 만들더라 하더라도 그들만의 색이 강하게 배어 있겠죠. 디자인 학과 나오면서 뭐 오다 가다가 이제 좀 약간 꺾이는 경우도 많았겠죠. 이제 그렇죠. 현실에서 이제 좀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자 뭐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닌데 본인만의 색깔이 있었던 브랜드가 결국 살아남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막 디트로이트가 유행한다 해서 그걸 만들고 뭐 예일 뭐 보면은 이제 한때 저희 그 대학 로고 막 네. 들어간 미국의 하버드나 네. 예일 막 이런 예일에 거 네. 유행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라이센스를 사와서 이제 막 붙이면은 사실 챔피언밖에 생각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오리지널밖에 생각 안 나. 그분들이 정말 그거에 대한 고집이 있어서 산 게 아니고 유행을 하고 그럼 대중성으로 되니까요. 네 대중성으로 이제 인기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해온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제가 말했을 때는 대중성을 너무 의식하다 보면은 자기 색깔도 없고 브랜드가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러다 보면은 정답으로 이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가장 쉽잖아요. 사실 지금 세계에서 유행하는 거를 그대로 답습만 하면 생산도 쉽고 뭐 판매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될 테니까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찾고 네.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대중을 겨냥한 것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본도 예전에 막 언더커버에서도 초기 한 96년도 한 이쯤에 막 너바나 네. 또 약간 락 기반이나 이제 90년대니까 네. 걔네들은 80년대 거를 좀 많이 오마주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펑크나 뭐 락.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걔네들도 뭐 답습을 했다면 하는 건데 왜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서 하입 받고 아 졸라 멋있다라 했는데 왜 대한민국에서는 비슷한 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카피다 가짜다 이러는지 전 그 차이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언더커버가 했던 거는 그건 진심이거든요. 그 브랜드는 펑크와 락 기반으로 시작했고 무드를 계승해 나가는 브랜드에서
당연히 너바나를 좋아해서 커트 코베인을 티셔츠에 새겼어요. 네. 그리고 저. 정체성이 다 하나로 묶여져서 네. 이어져 있는 거는 누구도 카피라고 하지 않아요. 저번 시즌까지 고프코어 하던 브랜드에서 너바나 얼굴 커트 코베인 얼굴을 티셔츠에 박았어요. 네. 그거는 무엇이 이렇게 일치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렇죠. 그냥 맨날 밴드 티가 유행하고 네. 그런 것들이 돈이 된대 해서 저번 시즌까지 아웃도어 하던 브랜드가 그걸 만든다면 그거는 카피라고 볼 수 있죠. 이거 하나가 있냐 없냐 차이인 것 같은데 일관성이 있냐 없냐 차이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텐드로인이 만약에 옷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분들은 확실히 좀 강인한 느낌으로 네. 밀어붙이는 일관성이 있고 웨어하우스나 풀카운트 같은 경우는 또 데님으로 전문적인 이제 복각을 기반으로 해서 일관성 있게 카피와 이제 참고는 일관성 차이인 것 같아요. 뭐 디트로이트 자켓을 만드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거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고 심지어 저는 가게에서 더블 RL 그 디트로이트 자켓을 판 적이 있는데 카라트와 솔직히 똑같거든요. 뭐 네, 아메리칸 기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더블 RL에서 갑자기 뭐 락밴드 티를 내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관성인 것 같아요. 저희는 어쨌든 간에 디자인하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말을 조금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데 그렇죠. 어느 정도 저는 또 약간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어쨌든 간에 생사가 걸린 문제거든요. 이제 아,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너무 거기에만 치중돼 버리면은 뭐 최근에 뭐 약간 좀 안 좋은 소문을 들었던 것 같은데 뭐 가품을 써서 지퍼를 네. 그분들이 어떤 의도인지 몰라요. 그거는 뭐 법적으로 갔을 때 알아야 될 문제인데 업체 쪽에서 구라를 친 걸 수도 있고 절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사자가 아니기 그죠? 때문에 그거는 그분들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이번에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단가를 아끼려고. 제가 듣기로는 가격이 되게 싸게 팔았다고 금액대를 해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옷을 하시는 분들이 그 옷에 대해서 좀 집착하는 모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우리는 리바이스를 복각하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 연명한다. 비즈빔에서도 다잉하는 기법을 어느 찍어갖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완판된 거 보여주곤 하진 않잖아요. 네. 비즈빔에선. 근데 생산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메스틱 브랜드나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약간 갖춰야 될 뭔가 좀 느낌을 좀 준다고 하면은 아이덴티티를 좀 더 보여주는 걸 노력하면 아이덴티티가 있는 브랜드들은 공정이라든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자꾸 어필을 하는 반면 그런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국내 도메스틱 브랜드들은 우리 이만큼 팔았어. 이 네. 정도의 사람들이 좋아해줬어. 네네. 그러니까 너네 이거 안심하고 사도 되라는 느낌이거든요. 네네. 무신사 플랫폼을 이용해서 판매를 보통 많이들 하셔서 되게 좋은 현상을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옛날에는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영투백이라 해서 모든 본인이 사다 보면은 이게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플랫폼이 있으면은 자기 거를 잘 전달할 수 있고 잘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어쨌든 간에 있잖아요. 많이 좋아진 거는 사실이거든요. 맞죠.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플랫폼이 많이 갖춰져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거는 굉장히 좋게 볼 수 있지만 그럴싸하게 네, 네. 그럴싸하게 해서 저기 들어가서 뭐 몇 개 팔면 되게 이름 있어 보이게 돼. 네, 약간 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트렌드라는 것도 약간 저는 올 시즌에 뭐가 유행할 거야. 올해 키워드는 이거야. 이것도 저는 약간은 좀 가스라이팅이라 생각하는 게 물타기예요. 가둬버려요. 나는 전혀 뭐 레오파드를 좋아하지 않는데 올 시즌 레오파드 한다 해서 레오파드 위주로 옷을 만든다. 이거는 그 말이 안 되거든요. 또 이게 남이 잘 된 걸 따라한다 해가지고 무조건 잘 된다는 보장 또 사실 없거든요. 네. 병적으로 새로운 걸 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카네 네. 같은 사람들은 병적으로 새로운 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샘플링을 통해서 있는 거에서 소스를 가져오긴 하죠. 당연히 그걸 잘하는 사람이기도 네. 하고 벌처 원이라는 앨범을 만들 때 카네가 타이 달러 사인한테 절대 하이햇 쓰지 마 이렇게 막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은 느낌이 나면 안 된대요. 2024년에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어요. 재창조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인데 네. 그 와중에서도 새로움이 있어야 된다. 아주 잘 아는 거죠. 또 넘어가서 할 얘기가 오마주냐 카피냐의 차이도 저는 완전히 새로운 건 없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완전히 새로운 건 없지만 그거 있는 그대로 뺏기는 거는 가짜잖아요. 그래서 그런 줄타기를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브랜드에서 필요한 게 저는 이제서야 조금 이렇게 옷을 하다 보면서 느낀 건데요. 그냥 이건 제가 혼자서 느낀 건데 옷은 옷이에요. 그냥 옷은 옷인데 브랜드는 감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하이드아웃 시청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어떤 사람인지 알 거거든요. 뭔 말을 하고 어떤 취향을 가진 사람들인지 알 거라서 저희가 내놓는 만약에 옷이 있다 쳤을 때 그래 그 새끼들 뭐 하는 게 이런 거지 이런 느낌이지 이거지라고 이해를 할 거예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은 이해 못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옷인지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말하지 않아도 했을 때 아 하이드아웃 답네. 스케이프네. 스케이프 답네. 뭐 너희들이 그까리지. 제가 스타크래프트 하는데 저거 한다니까 어울린다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안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의류다, 브랜드도 이런 게 아닐까.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 감성, 저 사람들의 취향, 그게 옷에서 이렇게 나타났을 때 그렇죠. 떡업클럽 되게 잘 된다고 하잖아요. 음. 그거 어떤 사람들은 되게 욕하는데 네. 또 반대로 보면은 그분이 그렇게 성장했다는 거는 그만큼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근데 부정할 수 없죠. 근데 그분 인스타그램 가보니까 그냥 떡업클럽 그 자체더만요. 그냥 그분 그 자체의 어떤 감성을 브랜드에서 고스란히 묻어나니까 그 브랜드의 정체성임을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니잖아요. 누가 봐도 그냥 저 사람이 하는 브랜드고 저 브랜드는 저런 느낌이야라는 건 표출되는 거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 같아요. 그쵸. 미고스가 입을 것 같은 느낌. 딱 이래 들잖아요. 네. 사실 성시경이 입을 것 같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이제 옷이라는 게 디자이너 브랜드라는 게 감성 전달이 많이 중요한 것 같다. 일관성 있게 이게 옷도 옷이지만 옷이 물론 이쁘고 잘 만들어야 되는 게 가장 1번이죠. 1번인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전달하고자 하는 게 굳이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사실 쉬우면서도 가장 어렵지 않을까. 그게 무지하게 어려우니까 세계적인 디자이너들 솔직히 뎀나 같은 사람 저는 못 봤거든요. 이전에는 에디 슬리먼이나 뭐 리카르도 티시 같은 사람들이 등장했을 때는 그냥 그런 게 있군 했는데 뎀나 같은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카피충입니다. 그렇죠. 아디다스 90년대 거 완전 그냥 그대로 뭐 따라 만들고 하다 못해 배트멍에서 그건 했었잖아요. 옛날에 스눕독 네. 90년도. 근데 그 사람은 와 세계적인 디자이너다 개쩐다 이렇게 말하는데 세계적인 디자이너라는 타이틀 때문에 이제 브랜드 감성이 전달된 거죠. 그렇죠. 그 브랜드가 완성되기까지는 제품의 퀄리티, 제품의 디자인, 그리고 마지막은 말씀하신 대로 그 대표하는 간판 디자이너, 뭐 그 사람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일 수도 있고 뭐 메인 디자이너일 수도 있는데 삶이라든지 네, 네. 추구하는 느낌 같은 게 네. 결국에는 많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도 하냐면은 루이비통이 졸라 대차다 생각하는 게 퍼렐 윌리엄스를 부임했잖아요. 전 그걸 보면서 와 이 사람들은 확실히 깨어있다. 왜냐면 이슈 될 거거든요. 네. 퍼렐 윌리엄스가 래퍼지 프로듀서지 디자이너는 아니잖아요. 근데 정식으로 배우지 않았죠. 제가 말한 어떤 아다리가 요겁니다.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게 퍼렐 윌리엄스 스타일이 내가 이게 네. 버지라블로 스타일이 내가 이걸 보여주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도전이죠. 루이비통 입장에서. 근데 세계적인 1티어급 브랜드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명분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판매할 때 오히려 훨씬 더 좀 노출도 쉽고 우리가 말 한마디 더 붙을 수가 있다. 부가할 만한 딱 뭔가 타이틀이 더 있는 거죠. 그렇죠. 카네 웨스트 친구 버지라블로가 루이비통에 부임했다. 래퍼 최초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디자이너가 됐다. 이 얼마나 좋아요. 이슈되기가. 이 네임드와 그 사람의 감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게 그만큼 크다는 거죠. 옷도 옷이지만. 네.